이란 최고 지도자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신용할 수 없다. 철혈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최대 항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발로 무려 73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0% 한국 설계도를 도용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안전장치를 제거했어요. 이 한마디에 이란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고 정부는 즉각 중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며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피값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분노한 이란의 선택은 바로 한국과의 정역적인 기술 동맹,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절박한 요청에 한국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중국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 지금 그 전말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자 타바타바이입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수그러들던 9월의 오후. 저는 샤이드 라자이 항만 본부 12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 위로 수십 척의 화물선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살 초반인 저는 이란 최대 항만의 운영 책임자로 30년을 일해왔어요.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그날따라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비서 파리바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소장님, 중국에서 사전 약속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누군데? GPMC라는 회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약속을 잡은 기억이 없었지만 궁금했어요. 마침 우리 항만은 크레인 시스템 현대화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확히 178cm 키의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과 함께 뭔가 중요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묘한 자신감이 전해졌어요. 레자 소장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왕제너입니다. 중국 GPMC 국제영업 부사장입니다. 왕제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님께 역사를 바꿀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제안서를 펼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화 크레인 시스템 20기, 총 계약 규모 4,200억 원.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미 받아본 한국 두산중공업 견적의 정확히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의 혁신적인 생산 기술 덕분입니다. 왕제나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계 항만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한국이나 유럽의 독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란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 제안이 8,500억 원이었는데 중국은 4,200억 원, 4,300억 원 절약. 우리 항만 3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란 정부를 설득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왕제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류 속에는 중국 각지 항만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최신 관제 시스템, 정밀 센서 장비들, 겉보기엔 한국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12개월입니다. 한국은 24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반 시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왕제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기술 지원 10년 보증, 무상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란 정부 고위층과의 직접 연결까지. 이란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거든요.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페르시아만 지도를 바라봤어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아라비아해까지 제가 30년간 지켜온 바닷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성공한다면 샤이드 라자이 항만이 중동 최고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왕제나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이번 달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300억 원 절약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왕제나가 오기 일주일 전 한국팀이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김상혁 이사였어요. 40살 후반. 그는 차분하면서도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레자 소장님,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김상혁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강조했어요. 17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와이어 장력, 붐 각도, 풍속, 진동, 온도, 유압 압력까지 하나라도 이상 신호를 보내면 0.3초 이내에 자동으로 멈춥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3중 비상 제동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압 비상 브레이크, 전자 잠금 장치, 와이어 긴급 고정.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하는 구조였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레인 20기에 8,500억 원입니다. 김상혁이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최소 30년은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47개 항만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이란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낡은 크레인들을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조카딸 파르자네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23살,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우리 항만의 엔지니어로 입사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파르자네는 제 여동생의 딸이에요. 여동생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파르자네를 키우다가 힘들어져 저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그 후로 제가 조카를 키웠어요. 제게 파르자네는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촌, 새 크레인 시스템 결정하셨어요? 파르자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고민 중이란다. 한국 시스템이 좋아 보이던데요. 17개 센서 시스템은 정말 완벽한 설계예요. 그래. 하지만 가격이 문제야. 중국 제안은 어때요? 절반 가격이야. 4,200억 원. 파르자네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요? 그럼 중국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죠. 기술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게 당연히 좋죠. 조카의 말이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인 파르자네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 걱정이 기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세 주째 되던 금요일, 저는 이란 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레자, 어떤 제안이 더 나은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군데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이 절반이군.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이기도 하고. 레자, 선택은 명확해 보이는데? 장관의 말투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이란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레자, 자네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야. 어느 장비든 자네가 잘 운영할 거라고 믿네. 그리고 4,300억 원 절약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방향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상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통화였어요. 김 이사님, 레자입니다. 네, 소장님. 좋은 소식이신가요? 김상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업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끝에 김상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소장님.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상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왕제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왕 부사장님, 레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레자 소장님, 좋은 결정을 내리셨군요. 왕제너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국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효율을 택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파르자네가 제 옆에서 환호했습니다. 삼촌,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항만이 최첨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조카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4,300억 원을 절약하고 12개월 만에 최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니 제 커리어에서도 최고의 성과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상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걸까?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내린 결정이 1년 후 7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거라는 사실을요. 12개월 후 그 달콤했던 절반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설렜어요. 중국 GPMC 팀이 샤이드 라자이 항만에 들어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공사 6개월째 되던 날, 파르자네가 현장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삼촌, 크레인 절반이 완성됐어요. 정말 멋있어요. 파르자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카는 이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어때? 중국 기술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겉보기엔 정말 훌륭해요. 근데 파르자네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근데 뭐가? 센서가 좀 적어 보이긴 해요. 제가 세어봤는데 크레인 하나당 3개밖에 안 달려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개? 한국은 17개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중국 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고.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파르자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조카를 안심시키려고 미소 지었어요. 중국이 세계 1위 기업이잖아. 그들이 더 잘 알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센서가 왜 이렇게 적은 걸까? 공사 9개월째 첫 번째 시험 가동이 있었어요. 비공개 테스트였습니다. 왕제나가 직접 베이징에서 날아왔어요. 레자 소장님,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실 겁니다. 오전 10시, 7번 크레인이 처음으로 작동했습니다. 거대한 붐이 천천히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어요. 높이 15m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크레인이 갑자기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왕 부사장님, 방금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정상입니다. 새 장비라서 그래요. 길들이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왕제나가 태연하게 답변했어요. 파르자네가 관제실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센서 수치가 약간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정상 범위 아니긴 한데 경계선에 가까워요. 중국 기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상 범위입니다. 그날 테스트는 그렇게 끝났어요. 왕제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공사 12개월째 드디어 20기 크레인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9월이었어요.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왕제나가 다시 왔고 이번엔 GPMC 회장도 함께였어요. 레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왕제나가 샴페인 병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샤이드 라자이 항만은 중동 최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란 교통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장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레자, 잘했네. 4,300억 원 절약하고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다니. 자네 덕분에 우리 이란이 자랑스럽네. 그날 저녁, 파르자네와 함께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촌, 정말 뿌듯하시죠? 파르자네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1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일이 개항식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파르자네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파르자네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조카의 얼굴이 석양빛에 빛났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조카와 나누는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이 될 줄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간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공식 개항식이 열립니다. 이란 고위층이 모두 참석하고 언론도 올 거예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크레인들 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어요. 14개의 생략된 센서, 없는 비상제동 시스템,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 사용한 저급 와이어 로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12일, 샤이드 라자이 항만 현대화 개항식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정점이 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페르시아만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개항식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란 교통부 장관, 반다르 아바스 시장, 중국 대사, 그리고 각종 언론사 기자들. 20기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샤이드 라자의 항만은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최첨단 자동화 크레인 시스템으로 중동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제나가 제 옆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파르자네는 관제실에서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오전 10시 32분 3번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붐이 움직이며 40톤짜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20m까지 올라갔어요. 모두가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완벽합니다. 왕제나가 외쳤어요. 컨테이너가 천천히 내려와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음은 7번 크레인입니다. 오전 11시 15분 7번 크레인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운 컨테이너였어요. 메탄올 40톤이 담긴 화학물질 컨테이너였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어요. 10m, 15m, 20m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47분 관제실에서 파르자네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삼촌, 7번 크레인 센서에 이상 신호가 잡혀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와이어 장력 수치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미세한 진동도 감지되고 있어요. 저는 즉시 중국 기술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레자 소장님, 괜찮습니다.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중국 기술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정상 범위 아닙니다. 보세요. 경고등도 안 들어왔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작업을 중단하면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개항식 행사는 점심 식사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관제실과 연락하며 7번 크레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오후 2시 15분 파르자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삼촌, 이상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진동 수치가 아까보다 3배 증가했어요. 지금 어디야? 관제실이요. 거기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저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7번 크레인의 여러 센서 수치들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파르자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기술자를 다시 불러. 왕제나와 중국 기술자들이 관제실로 왔습니다. 왕 부사장님, 이거 봐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레자 소장님, 과민 반응입니다. 왕제나가 여전히 태연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 정도 변동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지금 밖에 이란 정부 고위층이 다 계십니다. 중국 대사도 계시고요. 여기서 작업을 중단하면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왕제나의 말에는 미묘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30분만 더 지켜봅시다. 30분 안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이게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어요. 파르자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뭐? 위험해. 괜찮아요. 저 엔지니어잖아요. 제가 가서 수동으로 점검하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파르자네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무전으로 조카와 계속 연락했어요. 파르자네, 어때? 지금 크레인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번 크레인은 높이 80m였어요. 파르자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크레인 캐빈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 15분, 파르자네가 캐빈에 도착했어요. 삼촌, 여기 와이어, 로프 상태가 이상해요. 파르자네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로프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보여요. 그리고 잠깐 이건 뭐야? 파르자네, 삼촌,
비상제동 장치가 없어요. 한국 시스템에 있다던 3중 제동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유압 브레이크만 하나 있어요. 전자 잠금도 없고 와이어 고정 장치도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제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4,200억 원이라는 절반 가격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파르자네, 당장 내려와. 제가 소리쳤어요. 삼촌, 괜찮아요. 제가 수동으로 긴급 정지시킬 수 있어요. 조금만. 안 돼. 당장 내려와. 거의 다 됐어요. 여기 스위치만 조작하면. 오후 4시 49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7번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금속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항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르자네.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40톤짜리 메탄올 컨테이너가 12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파르자네가 있는 크레인 캐빈을 직격했습니다. 캐빈이 산산조각 났어요. 오후 4시 52분 27초. 메탄올 40톤이 폭발했습니다. 화염이 80m 높이로 치솟았어요. 폭풍 반경 300m 안에 모든 것이 휩쓸렸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관제실 창문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었고 검은 연기가 페르시아만 위로 펼쳐졌습니다. 파르자네, 파르자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열기가 너무 강해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분. 인근의 석유화학 컨테이너들이 연쇄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5시 17분. 암모니아 컨테이너에서 독가스가 누출되었어요. 사람들이 기침하며 쓰러졌습니다. 오후 5시 34분. 유류 저장 탱크에 불이 붙었어요. 항만의 70%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파르자네. 대답해. 파르자네.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무전기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건 오후 6시 2분이었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 꿇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밤 11시 임시 본부에서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망 73명, 중상 117명, 경상 83명. 파르자네는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전신 3도 화상, 뇌진탕, 여러 골절.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생 가능성은 30%입니다. 깨어나도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0월 12일 밤 11시 47분.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여동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르자네의 어머니였어요. 오빠, 파르자네가 어떻게 됐어? 우리 딸이 어디 있어? 여동생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살려줘. 오빠, 제발 우리 딸 살려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맡겼잖아. 오빠가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잖아. 여동생의 주먹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접니다. 여동생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전신 3도 화상 65%, 두개골 골절, 늑골 5개 골절, 내장 파열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나요?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동생을 부축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3시. 저는 파르자네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긴 조카를 봤습니다. 기계들이 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파르자네야, 삼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네가 센서가 적다고 했을 때, 네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깨어나. 네가 깨어나면 삼촌이 뭐든지 할게. 진실을 밝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알리게. 파르자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가득했어요. 10월 13일 오전 9시 왕제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자 소장님,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건... 입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거짓말했잖아. 비상제동 장치가 없었어.
센서가 3개밖에 없었어. 소장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국제 표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건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란 측 교육이 부족했던 거예요. 뭐라고? 매뉴얼대로 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이란 측 책임입니다.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우리 계약서를 보십시오.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제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10월 14일, 이란 교통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이번 샤이드 라자이 항만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중국산 크레인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현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정부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으려는 거였습니다. 10월 15일, 왕제나가 베이징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란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병실로 돌아가 파르자네의 손을 잡았어요. 파르자네야, 삼촌이 약속할게.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세상에 알릴 거야. 왕제나가 중국이 뭘 숨겼는지 다 밝힐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레자 소장님, 김상혁입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 이사님,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어요. 소장님, 혹시 그쪽 크레인 설계도를 구하실 수 있나요? 왜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월 16일, 저는 몰래 중국 기술자 숙소에 들어가 설계도 사본을 구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파르자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법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설계도를 스캔해서 김상혁에게 보냈습니다. 10월 17일 새벽, 김상혁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있었어요. 레자 소장님, 이 설계도는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몇 년 전에 유출된 도면과 97.3% 일치합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생략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생략된 항목 안전 센서 14개, 비상 제동 시스템 3중 구조, 특수 강화, 와이어 로프, 실시간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들을 생략해서 비용을 49%로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략이 치명적입니다. 센서가 3개만 있으면 위험 신호를 제때 감지할 수 없습니다. 비상 제동이 없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레자 소장님, 이건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300억 원을 아끼려다 73명을 죽인 거였어요. 파르자네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파르자네 병실로 달려갔어요. 파르자네야, 이제 알았어. 네가 맞았어. 센서가 너무 적다고 했을 때 네가 옳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촌이 어리석었어. 4,300억 원이 너보다 중요한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사직하면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진실을 알리기로요. 10월 18일 오전 10시, 저는 국제 언론사들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로이터, 김상혁이 보내준 분석 보고서와 함께 제 증언을 첨부했어요. 중국 GPMC가 한국 기술을 도용했고 핵심 안전장치를 생략해서 73명이 죽었습니다. 오후 2시, BBC 중동 특파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자 소장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든지요. 10월 19일, BBC가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제목은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이드 인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샤이드 라자이 항만 참사의 배후에 중국의 기술, 절도와 안전 경시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김상혁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 설계도와 중국 설계도의 비교 화면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97.3% 일치.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표가 나타났습니다. 안전 센서 한국 17개, 중국 3개, 비상 제동 한국 3중 시스템, 중국 없음, 와이어, 로프 한국 특수 강화, 중국 일반 강철,
모니터링, 한국 실시간 인공지능, 중국 단순 경보. 중국은 14개의 안전 센서를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73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제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절반 가격에 현혹되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제 조카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10월 20일 국제해사기구에서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6명의 전문가가 샤이드 라자이 항만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단장 헨리크 요한센이 저를 만났어요. 레자 소장님, 7번 크레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전 1시간 32분 동안의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센서 이상 신호가 1시간 15분 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요한센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센서가 3개밖에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7개 센서 시스템이었다면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0.3초 이내에 알아냈을 겁니다. 그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비상제동 시스템이 있었다면 와이어가 끊어져도 컨테이너가 낙하하지 않았을 겁니다. 3중 안전장치 중 하나만 있었어도 73명은 살았을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월 22일 조사단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테헤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번 사고가 설계 결함과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요한센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중국 GPMC는 한국 두산중공업의 설계를 도용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14개의 핵심 안전 센서와 비상 제동 시스템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 교통부는 GPMC가 국제표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 결과 최소 안전 기준만 겨우 맞췄을 뿐 실제 안전성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왕젠화는 어디 있습니까? 베이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레자 타바타바이입니다. 이 비극의 책임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왕젠화가, 중국 GPMC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조카 파르자네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아이는 센서가 적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비상 제동이 없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73명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4,300억 원을 아끼려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CNN, 중국산 크레인 참사, 훔친 기술과 생략된 안전, 알자지라, 73명의 목숨값, 4,300억 원, 로이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어두운 그림자. 10월 23일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GPMC의 크레인은 국제 표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란 측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였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저는 파르잔의 병실에서 조카의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일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월 5일 센서가 3개밖에 없다. 한국 시스템은 17개인데 3,000개 말씀드려야 하나? 9월 12일 중국 기술자에게 물어봤다.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안하다. 9월 28일 비상 제동 시스템을 찾을 수 없다. 매뉴얼에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10월 11일 내일이 개항식이다. 설레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이 시스템이 정말 안전할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삼촌을 믿는다. 삼촌이 선택했으니 분명 옳은 결정일 거다. 파르자네는 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조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진짜 기술이 뭔지, 14개 센서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파르자네를 위해서, 73명의 희생자를 위해서. 10월 25일 오전 8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란의 뜨거운 태양과는 달랐어요. 김상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레자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이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1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날이 만약 그때 한국을 선택했다면 파르자네는 지금 건강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부산으로 가시죠. 신앙에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차로 4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질서 정연한 교통,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1시, 부산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항만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겉모습은 샤이드 라자이의 크레인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박철민입니다. 이곳 안전관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레자 타바타바이입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철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박철민이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에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30개가 넘는 화면에 각 크레인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크레인을 모니터링합니다. 박철민이 한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게 3번 크레인입니다. 보시다시피 17개의 센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와이어 장력, 붐 각도, 풍속, 진동, 온도, 유압 압력, 모든 것이 0.1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박철민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와이어 장력이 비정상이면 동시에 진동 센서도 반응합니다. 붐 각도가 이상하면 유압 압력도 변합니다. 17개가 서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죠. 중국 시스템은 3개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겠네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센서가 3개면 고장난 센서인지 실제 문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7개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나가 이상해도 나머지 16개가 교차 검증합니다. 박철민이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경고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와이어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의 센서 하나가 붉게 변했어요. 동시에 관련된 다른 센서 5개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0.3초 이내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사람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인공지능이 즉시 비상 정지를 실행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르자네가 수동으로 정지시키려고 크레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박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있었다면 현장에 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비상제동 시스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외로 나갔어요. 7번 크레인 앞에 섰습니다. 박철민이 관제실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3번 크레인 비상제동 시연 준비.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20톤짜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10m, 15m, 20m. 순조롭게 올라갔어요. 지금부터 고의로 센서 하나에 이상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박철민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순간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0.27초 만이었어요. 컨테이너가 20m 높이에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첫 번째 제동, 유압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했습니다. 박철민이 설명했어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 두 번째 제동, 전자 잠금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것도 실패하면 세 번째, 와이어 긴급 고정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3중 안전장치, 제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와이어가 끊어지면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박철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20m 높이에서 멈춰있는 컨테이너를 보며 울었습니다. 파르자네가 죽어간 이유를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있었다면 파르자네가. 박철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레자 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소장님의 조카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수많은 항만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진실을 알리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철민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철민의 사무실은 소박했어요. 벽에는 안전 관련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15년 무사고 항만, 15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가 벽에 액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이 화물보다 먼저, 안전이 속도보다 먼저. 이게 우리 철학입니다. 박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센서 14개를 빼면 30%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상제동을 없애면 15% 더 줄어듭니다. 중국이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개도 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니까요. 박철민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중국은 도면을 훔쳤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97.3% 일치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철학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은 베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철민이 저를 해운대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파도와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레자 소장님, 박철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센서 17개, 제동 시스템 3중,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술은 철학입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숫자로 구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17개 센서는 17번의 확인입니다. 사람이 안전한지 17번 확인하는 거예요. 3중 제동은 3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 실패해도 2번, 3번 더 구하는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파르잔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제 조카입니다. 예쁘네요. 이 아이도 그 17번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어요. 3번의 기회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300억 원을 아끼려다 이 아이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요. 박철민이 사진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5살이에요. 매일 아침 항만으로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하자고. 그게 제 일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파르자네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어요. 병원에서 여동생이 받았습니다. 오빠, 파르자네 상태는 어때? 그대로인데 의사 선생님은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 화면이 파르자네를 비췄습니다. 여전히 붕대로 온몸이 감겨 있었어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파르자네야, 삼촌이야. 한국에 왔어. 제가 조카에게 말했어요. 네가 옳았어. 17개 센서가 필요했어. 3중 제동이 있었어야 했어. 삼촌이 그걸 이제야 봤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 네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전 세계 모든 항만이 안전해지도록 만들 거야. 그게 삼촌이 널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파르자네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조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다음날 아침, 김상혁과 박철민이 함께 호텔로 찾아왔어요. 레자 소장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김상혁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란 정부에 제출할 공식 기술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중국 시스템의 상세 비교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박철민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센서 샘플입니다. 17개 중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작은 센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금속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만 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생명을 구한다니. 이 센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박철민이 답변했습니다. 계산해 본 적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센서 덕분에 막은 사고가 23건입니다. 예상 사상자는 최소 180명입니다. 180명? 그 중에는 제 동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조카분도 포함될 수 있었어요. 저는 센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어요.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돌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결심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란 정부를, 중국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김상혁과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늘 지원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부산 신항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크레인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7개 센서가, 3중 제동이,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를.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파르자네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파르자네야, 삼촌이 답을 찾았어.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 알았어. 17개 센서, 3중 제동, 이 모든 게
너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 돌아가서 싸울게. 세상을 바꿀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9시간 후면 테헤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10월 28일 오후 3시 테헤란 공항. 이란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냉소와 압박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레자 소장, 한국에서 뭘 보고 왔습니까? 중국 크레인이 정말 결함이 있었습니까? 이란 정부를 비난할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 테헤란 프레스센터.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국내 언론뿐 아니라 BBC, CNN,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박철민이 준 센서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센서를 카메라 앞에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안전 센서입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한국 크레인 시스템에는 이런 센서가 17개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에는 3개뿐입니다. 14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센서 14개를 빼면 30%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상제동 시스템을 없애면 15% 더 줄어듭니다. 총 45%. 중국이 절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73명의 목숨입니다. 제 조카 파르자네를 포함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300억 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레자 소장, 이란 정부는 중국 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만 말할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왕제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왕제나,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략한 14개 센서, 당신이 없앤 비상제동, 그것들이 73명을 죽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통부로부터 긴급 소환 통지가 왔어요. 10월 30일 오후 2시 교통부 장관실. 장관이 차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자, 무슨 짓을 한 건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자네는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망치고 있어.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네. 자네가 중국을 모욕했다고.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지금 우리에게 중국은 전략적 동맹이야. 자네가 그걸 무너뜨리면 어쩌자는 건가? 73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제 조카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이 뭐가 중요합니까? 레자, 자네를 해임할 수도 있어. 하십시오.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에도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스럽군. 좋아. 자네 뜻대로 해.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해고 예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일 후면 제 30년 커리어가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11월 2일 73명 희생자 유족 모임이 열렸어요. 샤이드 라자의 인근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217가구가 모였어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자 타바타바이입니다. 유족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분노의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의 책임자입니다. 제가 중국 크레인을 선택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맞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왕제나가, 중국 GPMC가, 그리고 안전보다 돈을 선택한 모든 시스템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일어났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파르잔의 어머니가 유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오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오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싸워야 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중국을,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헛되이 죽게 할 수 없어요.
유족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 청원을 합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시다. 그리고 국제안전 기준 강화를 청원합시다. 그날 217가구가 연대했습니다. 샤이드 라자의 유족회가 결성되었어요. 11월 5일 우리는 테헤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유족과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안전을 돌려주세요. 73명을 기억하라. 중국 크레인 재검토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파르자네를 위하여.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11월 10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샤이드 라자의 참사는 안전 기준 미달로 인한 명백한 인재다. 우리는 레자 타바타바이의 용기를 지지한다. 11월 15일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전한 항만 시스템 구축을 돕겠다. 김상혁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레자 소장님, 잘 싸우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파르자네 병실에 갔습니다. 조카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파르자네야,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 제가 조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국제노동기구가 우리 편이야. 한국도 도와주겠대. 그리고 217가구가 함께 싸우고 있어.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세상이 바뀔 거야. 그때 깨어나. 네가 옳았다는 걸 직접 보여줄게. 11월 20일 밤 저는 혼자 샤이드 라자의 항만에 갔습니다. 폭발 현장은 아직도 잔해가 남아 있었어요. 탄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7번 크레인 터는 비어 있었어요. 파르자네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 저는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르자네야, 삼촌이 약속할게. 이 땅에 다시는 불완전한 크레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게. 17개 센서, 3중 제동. 모든 게 완벽한 시스템만 허용할 거야. 페르시아만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11월 25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중국산 크레인 15기 계약 즉시 취소. 파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샤이드 라자의 참사를 보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인명을 담보로 한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1조 2천억 원 계약이지만 취소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11월 28일 방글라데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치타공 항만 현대화 사업, 중국 대신 한국 선택. 방글라데시 총리가 발표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17개의 센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12월 3일 걸프 지역이 움직였습니다. 걸프협력회의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6개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걸프 지역 항만 안전 기준 전면 재검토. 사우디 국왕이 선언했어요. 우리는 샤이드 라자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항만 크레인은 최소 17개의 센서와 3중 비상 제동을 갖춰야 합니다. 12월 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벨알리 항만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두산중공업과 3조 5천억 원 규모 계약 체결. 중동 최대 규모 계약이었어요. 김상혁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레자 소장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73명이 죽고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게. 12월 10일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GPMC 주가 47% 폭락. 상하이 증시가 열리자마자 GPMC 주식이 곤두박질 쳤어요. 한 주에 650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왕젠화 해임 및 형사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마침내 움직인 거예요. 왕젠화는 베이징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12월 15일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샤이드 라자의 참사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중국 정부는 항만 장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어요. 12월 20일 런던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본부였어요. 항만 크레인 국제안전기준 긴급 개정안. 15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도 이란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샤이드 라자의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사흘간의 경론 끝에 새 기준이 통과되었어요. 항만 크레인
필수 안전 기준 1. 최소 17개 센서 의무화 2. 3중 비상 제동 시스템 의무화 3. 실시간 인공지능 모니터링 의무화 4. 연 2회 안전 점검 의무화.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자 소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이 세 기준의 이름을 제안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샤이드 라자의 프로토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73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매년 10월 12일을 국제항만안전의 날로 지정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저는 파르자네를 떠올렸어요. 조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안전이 이제 전 세계 기준이 된 거였습니다. 12월 25일,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항만장비 수출 320% 급증.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K안전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자 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기술의 진가가 인정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철학 덕분입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없었다면 세상은 몰랐을 겁니다. 17개 센서가 왜 필요한지, 3중 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1월 초, 이란 정부가 마침내 정책을 바꿨습니다. 샤이드 라자이 항만 재건 프로젝트 발표. 새 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레자, 돌아오게. 자네가 필요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크레인을 한국산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직책을 바꿔주세요. 뭘로? 항만 안전 최고 책임자. 이제 저는 화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겁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지. 1월 15일, 샤이드 라자이 항만에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김상혁과 박철민이 함께 왔습니다. 레자 소장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당신들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진짜 동반자로서였습니다. 2월,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중국산 크레인 20기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신형 크레인 30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7개 센서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3중 제동이 완벽한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이 센서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제가 작업자들에게 말했어요. 절대로 대충 하지 마세요. 이게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박철민의 철학이 제 것이 되었어요. 3월, 첫 번째 크레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험 가동 날이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17개 센서 전부 정상. 관제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비상제동 시스템 테스트 시작.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20m 높이. 고의로 센서에 이상 신호를 보냈어요. 0.25초 만에 멈췄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파르자네 병실이었어요. 파르자네야. 오늘 한국산 크레인이 완벽하게 작동했어. 17개 센서, 3중 제동, 모든 게 완벽했어. 조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덕분이야. 네가 그날 센서가 적다고 말했잖아. 비상 제동이 없다고 발견했잖아. 네가 옳았어.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아.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파르자네를 위해서, 73명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항만 노동자를 위해서. 3월 15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샤이드 라자이 항만의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3층짜리 현대식 건물. 입구에 대리석 명패가 걸렸습니다. 파르자네 안전교육센터. 저는 명패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조카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 곳. 이곳에서 앞으로 수천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김상혁, 박철민, 유족회 대표들, 그리고 이란 정부 관계자들, 여동생도 왔습니다. 오빠. 여동생이 명패를 보며 울었어요. 우리 딸 이름이 파르자네는 영웅이야. 이 아이가 발견한 문제들이 전 세계를 바꿨어.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파르자네는 23살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아이는 센서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비상 제동이 없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열면서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박철민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파르자네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젊은 엔지니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압니다. 박철민이 명패를 어루만졌어요. 이제 파르자네는 모든 항만 노동자의 수호천사입니다. 이 센터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은 파르자네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센터 1층은 안전교육실이었어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고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2층은 기술 전시실이었습니다. 17개의 센서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3층이 특별했어요. 추모의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검은 대리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7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르자네 이름도 있었어요. 파르자네 타바타바이, 23세, 엔지니어. 진실을 발견한 자. 저는 조카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르자네야, 네 이름이 여기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널 기억할 거야. 4월 5일, 드디어 첫 한국산 크레인이 정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개항식이 열렸어요. 1년 전 그 끔찍한 날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30기의 새 크레인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각 크레인에는 한국 국기와 이란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이곳에서 7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극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싼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관제실을 가리켰어요. 저 안에는 최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17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든 걸 모니터링합니다. 3중 비상 제동이 혹시 모를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파르자네 안전센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서 모든 노동자가 교육받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상하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김상혁이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과 이란의 협력이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나누는 관계, 함께 생명을 지키는 파트너십. 오전 10시 32분, 1번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첫 시연과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7개 센서 전부 정상, 비상 제동 시스템 대기 상태, 인공지능 모니터링 작동 중. 관제실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5m, 10m, 15m, 20m.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르자네야, 봤니? 이제 안전해. 17개 센서가 모두 작동하고 있어. 네가 원했던 대로야. 오후에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10기의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실려 나갔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는 170개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레자 소장님, 박철민이 제 옆으로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이곳은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소장님의 용기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7번 크레인 터로 걸어갔어요. 1년 전 파르자네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 지금은 새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7번. 똑같은 번호였지만 완전히 다른 크레인이었습니다. 저는 크레인을 올려다봤어요. 파르자네야, 여기 새 7번 크레인이야. 17개 센서가 다 달려있어. 비상 제동도 3중이야. 이제는 안전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르자네의 대답 같았어요. 5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찰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심지어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샤이드 라자이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저와 박철민이 안내했습니다. 파르자네 안전센터, 관제실, 크레인 시스템, 모든 걸 공개했어요. 숨길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전은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우리가 배운 걸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6월, 파르자네 안전상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제사기구가 만든 상이었어요.
항만 안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수여하는 상. 첫 수상자는 박철민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런던에서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박철민 이사는 30년간 항만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의장이 말했어요. 그의 철학, 생명이 화물보다 먼저, 안전이 속도보다 먼저. 이것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철민이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파르잔의 타바타바이의 것입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안전.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7월, 저는 테헤란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항만 공학과 학생들 앞이었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항만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4,300억 원 절약이 73명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짜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소장님,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게 제 속죄입니다. 8월, 샤히드 라자이 항만은 정상 운영에 들어갔어요. 하루 처리량이 1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8개월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제로 사고,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9월, 저는 매일 파르잔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조카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르잔에야, 오늘도 항만은 안전했어. 17개 센서가 모두 정상이었어. 3중 제동도 완벽하게 작동했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센터에서 오늘 50명이 교육받았어. 모두 네 이야기를 들었어.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여동생이 옆에 앉았어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파르자네가 오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대. 정말? 응. 뇌파가 반응한대. 오빠가 올 때마다. 저는 조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르자네야, 들리니? 삼촌이야. 세상이 바뀌고 있어. 네 덕분에. 기계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파르자네가 깨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조카에게 말해줄 거예요. 네가 옳았어. 17개 센서가 필요했어. 네가 세상을 구했어. 지금까지 이란 샤히드 라자이 항만 책임자 레자 타바타바이의 사연 어떠셨나요? 4,300억 원을 아끼려다 73명의 목숨과 조카의 생명을 잃을 뻔한 참혹한 대가. 하지만 그 비극이 전 세계를 바꿨습니다. 샤히드 라자이 프로토콜, 17개 센서 의무화, 파르잔의 안전상.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의 기준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싼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교훈.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진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